자, SK하이닉스 이번에 경력직과 신입직 모두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요, 지금 주니어 탤런트 전형과 신입사원 전형을 동시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모집 중인 직무는 동일한데요. 여기에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주니어 탤런트 전형이 직무 경력 3년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경험 소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서류를 좀 잘 쓰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신입사원이 어떻게 자소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릴게요. 주니어 탤런트 전형은 자유 항목으로 이제 항목이 딱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쓰시기가 막막하시다면은 오늘 그 기본 틀과 구성 방법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자기소개서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신입사원 그 전형의 항목은 일단은 직무 구분 없이 공통 항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좀 항목이 많습니다. 8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4개는 각 항목당 1000자씩 분량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 4개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항목이 8개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SK하이닉스 자소서와 비교해서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계속 몇 년째 SK하이닉스에서는 4개 항목을 꾸준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4개는 동일한데 4개가 추가로 그러니까 2배만큼 자유 항목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이유가 4개만 보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분들이 더 그 능력을 어필하지 못해서 아쉬워할까 봐 선택 항목이지만 제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또 워낙 또 열심히 잘 써요. 그래서 좀 우열을 가리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더 많이 어필하라는 취지에서 이만큼의 2배만큼의 항목을 또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쓴다기보다는 좀 내가 더 어필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죠. 네, 선택사항이라고 안 쓰는 분이 왠지 아무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항목이 8개라서 좀 바쁠 예정이라서요. 제가 좀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목표 그리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끈기를 통한 목표 달성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는요. 지금 여기 이제 자유 항목이지만 일단 팩이라고 메모를 해두세요. 제가 어떻게 제안을 드릴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메모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4번은 자유 항목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사고력 그리고 실행력이라고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5번에서는 이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직무 역량 개발이라고 해놓고 가로 안에 기술 역량이라고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에서의 자유 항목은 기술 역량, 똑같이 이제 직무 역량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7번 항목은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자원 활용 그리고 팀워크 발휘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자원 관리를 통한 팀 성과 그리고 가로하고 협업 능력이라고 메모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8번의 자유 항목은 협업 능력이라고만 이제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K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요, 보고자 하는 항목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가로에 있는 내용만 잘 쓰셔도 어떻게 잘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정리를 하면은 목표 달성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역량 개발 하나, 자원 관리 하나, 그리고 이제 선택 문항 4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내용만 보면은 이제 직무 역량 그리고 공통 역량을 동시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번과 7번이 내용을 보면은 둘 다 목표 달성이에요. 동일한 목표 달성 소재이지만 여기에서 차이점은 7번 같은 경우에 팀 성과에 집중해서 경험을 써야 된다는 거,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항목들 제가 구성한 것이 SK하이닉스의 인재상과 좀 부합하게 거기에 맞춰서 제가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을 먼저 참고하시고 본다면 좀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그럼 말씀하신 인재상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SK하이닉스의 인재상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스펙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SK그룹의 인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인재상이 2개가 있는데 이 스펙스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도전하는 인재다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은 슈퍼 엑셀런트
레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패기는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높은 목표를 도전하고 노력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기, 요 두 개가 이제 그룹 차원의 인재상이고요. 매핑을 보시면 제가 수펙스의 1번 항목 끈기를 통한 목표 달성이라고 매핑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패기에는 추가 항목이라고 2번 항목을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가 SK 하이닉스에 해당하는 인재상인데요. 3번 보시면 VWBE라고 해서 자발적이고 의욕적이고 두뇌 활용을 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voluntary 그리고 willingly 그리고 brain engagement의 앞에 글자를 따서 이렇게 VWBE라고 했습니다. 이 항목 내용을 보자면 이제 3번에 제가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해놨던 그것과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연결돼서 추가 항목 쓰실 거는 사고력과 실행력을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기술에 대한 집념을 발휘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어서 연장선상에서 4번의 실행력과 사고력과 실행력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인데요. 5번의 직무 역량 개발, 여기에서는 기술 역량으로 좀 제가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실현을 위해서 첨단 기술에 관심 있는 인재,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개발 사례를 좀 쓰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직무 역량 개발은 이제 KSA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항목 6번도 같이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이 협업 능력인데요. 협업 능력은 제가 자원 관리를 통한 팀 성과에서 7번에 메모했던 것들을 이제 제가 매칭을 시켰고요. 또 팀 활동은 하나 더 추가 항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8번으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인재상을 가지고 자소서 항목 그 8개를 매칭시켜서 매핑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맵을 보니까 그래도 개수에 조금 압박받았던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1번 항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지금 괄호로 본인이 설정한 목표의 수립 과정,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 및 그때의 감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노력, 실제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십시오. 천자이고요. 어떤 경험들을 천자 이내에 기술하는 게 좋을까요? 네, 1번은 좀 길죠. 네, 네, 가로 안의 기네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또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은 높은 목표를 세워서 내가 목표를 달성한 경험,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 주시면 좋은 항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스펙스랑 매칭을 시켰거든요. 여기 스펙스에서처럼 쉽게 한 어떤 사례는 좀 여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성을 보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제목은 한 20자 정도 적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할애를 해주시면 되고요. 구성을 좀 보면은 천자기 때문에 경험을 좀 읽기 쉽게 간략하게 쓴다 그러면 500자로 2개, 혹은 자세하게 쓰겠다 그러면 800자 이상으로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유한 경험 개수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쓸 때는 스타르 기법에 맞춰서 구성을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상황, 시츄에이션 이 부분에서는 언제 이런 경험을 한 것인지, 언제 어디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성을 한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조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밑줄 그어 놓은 거는 1번 항목에 제시한 그 가로 안의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스타르 기법에 맞춰서 구성을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황에서는 이어서 본인이 설정한 목표, 그리고 목표의 수립 과정을 써주시고 거기에서 또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무엇이냐라는 내용들을 그 상황 부분에 매칭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태스크라고 해서 과제나 문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 항목에는 그 부분에는 이제 수행 과정에서 부딪혔던 장애물, 그때의 생각과 감정 이걸 쓰는 거예요. 그때 문제들을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액션 부분의 행동에서는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 실천 행동 중심의 사항들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절트해서 첫 번째 결과에서는 실제 결과를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르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리얼라이제이션이 있죠. 거기에서는 일단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고 배우고 느낀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된 게 무엇인가를 좀 추가를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직무 담당자가 됐을 때 이 경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굉장히 탄탄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재를 좀 찾으실 때 도움이 되라고 좀 힌트를 드리면 이 소재는 도전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끈기와 목표 달성을 했던 그
해당하는 그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딱 그 제목에서 제시한 그 경험과 매칭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고난이도의 과제를 수행한 경험, 그리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내가 그걸 완성해낸 경험,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 쉽게 끝나지 않고 좀 긴 어떤 과정의 몇 개월 과정의 프로젝트를 완수한 경험,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항목과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심을 하셔야 될 게 여기에서 최고 수준의 도전에 너무 매몰되시면 내가 최고 수준에 도전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경험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끈기, 내가 마무리한 거, 그 목표 달성에 좀 집중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번 항목 정리해봤고요. 바로 2번 항목입니다. 선택사항이긴 하고 그리고 인재상 폐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선택이긴 하지만 필수겠죠? 네, 저도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구성을 참조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전 소재가 많으면 여기에서도 다른 도전 소재를 하나 써주시길 바래요. 그런데 도전 소재가 없다면 폐기라는 걸로 제가 매칭 제안을 드렸죠. 폐기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목표에 도전하는 이제 인재가 아까 2개였는데 그 두 번째가 폐기에 해당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1번의 연장선 상에서 그 기타로 더 보여줘야 될 항목을 쓸 때 이 폐기에 매칭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성을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제목은 20자 정도로 확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스타르 기법에 맞게 똑같이 작성을 해 주시는데요. 스타르 기법은 이제 이전의 틀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은 좀 스킵을 하고 소재를 먼저 제안을 드리면 폐기와 관련된 소재,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이거를 꼭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굳센 정신,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끝까지 일을 완수한 경험, 이걸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내가 자발적인 동기를 혼자 내가 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던 경험 중에서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일이 잘 성사된 경험, 이런 게 있다면 좀 해보시고 또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했던 경험 중에서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좀 높은 목표를 도전을 했다는 소재를 할 때 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높은 수준의 도전 소재가 없다고 한다면 끈기, 그리고 이제 이 폐기, 여기에다가 조금 집중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양산이나 기술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대 근무가 이제 필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밤샘 근무를 하면서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밤샘 작업이나 과제 수행, 장기 프로젝트 수행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좀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업 직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끈질기게 좀 설득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됐던 경험 중에서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번과 2번에서 나의 끈기와 패기를 드러냈고 또 3번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괄호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또 문제 해결 방법을 써보는 게 좋을까요?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매칭을 시켜놨는데요. 이 문제 해결 경험은 일단은 개선 경험이에요. 그래서 위기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좀 내가 스스로 이건 문제다, 이건 개선해야 된다라고 먼저 인식을 하고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소재가 여기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절차나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좀 간소화하거나 혹은 업그레이드 시킨 경험이 있다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개선하려고 했던 사례 중에서 나의 어떤 주도성, 누가 시켜서 한 거는 나의 개선 사례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도성, 그리고 적극성, 그리고 나의 어떤 창의적인 사고가 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여기서 좀 제안을 드리면요. 앞에 제목 20자 정도 확보를 해 두시고요. 스타르 기법에 맞춰서 그 항목을 배열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츄에이션 상황 부분에서는 당시, 언제, 뭐 몇 학기, 혹은 몇 년도, 뭐 여름방학, 혹은 뭐 무슨 과제에서, 혹은 언제 아르바이트 하던 언제 때,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간략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또 써주셔야 됩니다. 밑줄 그어 놓은 거는 거기 가로 안에 이제 제시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기존의 요거까지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로 넘어와서 기존의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이 내가 문제로 인식한 이유,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정당하기 위한 이유, 그래서 그 부분을 태스크 부분에서 써주시고요. 더해서 써야 될 거는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의 주변의 반응, 동조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지만 반대하고 저항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태스크나 혹은 트러블의 문제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내가 좀 불편하지만 혹은 내가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많이 투입해야 되지만 그래도 감수하고 했던 일, 이런 것들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액션, 행동 부분에서는요,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행동 중심으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결과에서는 실제 결과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리얼라이제이션, 깨달음에서는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된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무 담당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써주시면 아주 탄탄한 자소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소재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 항목에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그 경험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혹은 절차, 방식 혹은 기법이나 이론, 원래 해야 됐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나 문화 혹은 관계 방식 혹은 이런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변경됐거나 조금 내가 수정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주 내가 새로운 거, 참신한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에 매몰되시면 좋은 소재를 찾을 수가 없고 또 내가 가진 소재 중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수정하고 개선했던 이 부분에 좀 중점을 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4번 항목도 선택사항인데요. 네. 사고력, 실행력과 좀 관련이 있다고 하셨네요. 네, 여기에서는 좀 연장선 상에서 사고력과 실행력에 관한 것들을 좀 하나 썼으면 좋겠어요. 창의력, 문제해결 소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하나 더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제 사고력과 실행력 쪽에 조금 집중해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남다른 방식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과 관련된 경험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좀 도출된 경험으로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학교 생활이나 혹은 동아리 활동, 뭐 아르바이트,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그런 비슷한 소재가 있다면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구성을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목 처음에 20자 정도 확보를 해 두시고요. 스타르 기법에 맞춰서 구성을 또 이제 보실 텐데요. 좀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내가 제안했던 거, 그리고 문제 해결을 했던 경험, 요 중에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이론이나 기술을 적용해서 좀 잘 됐던 경험을 쓰시면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직무 역량까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과제를 수행한 것 중에서 찾으셔도 되고 제안서나 기획서를 쓴 경험이 있다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했는지 그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지 이제 그런 내용도 잘 맞으니까요.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4번까지 달려왔고 5번 항목도 역시나 굉장히 깁니다. 어떻게 구성을 만들어 볼까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빨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5번은 이제 전문성 향상 그리고 해당 직무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직무 역량 개발에 관련된 걸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특히나 직무 소개 페이지라든지 뭐 뉴스룸이라든지 무슨 커리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무 소개와 어떤 관련된 자료들은 많이 또 쉽게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반드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직무, 지원하시는 직무에 해당하는 그 수행 내용 정리하시고 거기서 요구하는 핵심 그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잘 매칭시켜서 하는 것까지 사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쓰실 때 어떻게 쓰시면 좋겠는지 제가 이제 구성을 제안을 드리면요. 먼저 제목은 20자 정도 확보를 해두시고 스타르 기법에 맞춰서 구성을 잘 배열을 해서 쓰셔야 돼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줄은 그 자소서 항목에서 SK 하이닉스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전문성의 구체적인 영역, 예를 들면 통계 분석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과 같이 기술 역량으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한 것 중에서 뭐 문서 활용 능력 혹은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혹은 아니면 뭐 실험 도구라든지 어떤 기기, 툴 뭐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면 기술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태스크, 문제나 과제 부분에서는 자기 개발의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제안을 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쓰셔야 이 내용이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 내가 어떤 개발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가라는 걸 쓸 때 그냥 이유 없이 하면 그냥 고스펙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오버스펙이나 잉여스펙으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 개발을 할 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유 있는 정말 온스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태스크 부분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션 부분에 써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여기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했던 학습 과정, 그리고 투입된 시간과 방법, 그리고 혹시 내가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그것도 소개를 해주시면서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내가 개발을 했다라고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실제로 적용해본 사례까지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R, 리절트 결과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 그렇게 개발을 하고 나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됐다, 혹은 어떤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수준으로 됐다라는 거를 좀 증명할 수 있게 근거가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습의 결과라고 하면 등급이나 점수나 어떤 수치 같은 걸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R, 리얼라이제이션 꼭 빼먹지 말아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된 거, 그리고 앞으로 직무 담당자가 됐을 때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무 역량 개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 개발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는 이제 제가 KSA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지식기술 태도를 내가 좀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하나 꼽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소재가 많은 분들은 간략하게 2개 쓰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 좀 800자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공 수업 혹은 직무 교육, 산업 그리고 기술 동향, 그리고 자격증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이제 도구, 툴 사용 능력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경험을 했던 그런 것들도 되고요. 일 경험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네트워크라면은 전공 스터디 혹은 자발적인 학습 동아리, 그리고 튜터링 제도나 이제 온라인 모임에 참여한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기술 역량에 좀 집중해서 쓰라고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역량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나오는 그 6번에서는 그 외의 내용, 학습이나 어떤 경험 사례들을 좀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직무 경험 소재 중에서 하이바이브 프로그램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이 밖에 직무 교육, 매치업이나 다른 기술 교육 들으신 부분 꼭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나 동종업계에서 인턴십 했거나 혹은 현장 실습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필히 어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생산 품목별로 동향들이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사업 부분에서 취급하고 있는 뭐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그리고 뭐 CIS 시스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공부한 게 있다면 반드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6번을 알아봐야 되는데 벌써 한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5번에서 기술적인 거에 집중을 하고 그 외의 것은 6번에 쓰라고 하셨네요. 네.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빠르게 또 설명을 드리면 이 구성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 20자 정도 확보를 해두시고요. 스타르 기법에 맞춰서 하나의 소재를 해주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에 기술 소재를 좀 집중을 하셨다면 여기에서는 학습이나 다른 태도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은 나는 기술 역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나는 좀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기술 역량으로 집중해서 2개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본다면 이제 기술 쪽은 기술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매칭을 시키면 되는데 이 직무들 중에서 특히나 글로벌 역량을 좀 추구하는 그런 좀 선호하는 또 높이 보는 그런 직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마케팅이나 뭐 사업 개발, 그리고 상품 기획이나 기술 마케팅, 영업 같은 직무는 글로벌 역량을 좀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글로벌 역량 경험 소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추가 사항 6번에서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고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7번 항목인데요. 다양한 자원 활용, 팀워크. 이건 또 어떻게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팀워크를 좀 쓰셔야 되는데요. 7번에서는 좀 자원 활용 능력과 또 협업 능력, 팀 좋은 성과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 자원, 예산이나 비용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계획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지 관련된 그 경험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서로의 시너지를 잘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 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팀워크를 쓰고 여기서 자원 활용을 쓰라고 하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문을 받고 그 도움으로 해결한 부분들을 좀 쓰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달성을 한 것이지 나의 기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워크 소재, 특히 이 항목에서는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인맥 활용에 대한 걸 집중을 하시지 마시고 나의 기여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구성을 좀 제안을 드리자면요. 일단 제목 20자 정도 확보를 해두시고요. 스타르 기법에 맞춰서 경험 소재에 배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서는 당시의 상황,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떤 경험이었는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에서 SK 하이닉스가 제안한 항목들을 좀 배열을 한다면 상황에서는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역할들 업무 분담 어떻게 했는지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스크 부분에서는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의견 차이, 여기에서 갈등이나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이제 태스크 부분에다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액션은 목표 설정 과정, 그리고 자원, 어떤 자원을 활용을 할 것인지 했는지 계획에 대한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것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의 협조가 아주 그냥 내가 노력 없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 능동적으로 그 협조를 이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행동 중심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R 리절트에서는 실제로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나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 결과를 써주시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 리얼라이제이션 깨달음에서는 이 경험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내가 알게 된 것 그리고 향후 담당자가 됐을 때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협업 능력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요거 보시고 좀 힌트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팀 과제 그리고 뭐 과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회 준비 같이 하시거나 동아리 활동 그리고 어떤 내가 소속인데 행사를 준비를 같이 했다 이런 거 혹은 봉사활동 같은 거 같이 한 경험, 일 경험 여러 가지 있으시다면 좀 찾아보시고요. 여기에서 좀 나의 리더십이 돋보였거나 혹은 리더가 아니었더라도 능동적으로 참여한 경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참여 동료를 이끌기 위한 나의 노력이 있거나 결과적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팀 성과를 창출한 게 있다면 그 경험 소재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 항목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하지 못한 협업 능력 또 어떤 것들을 쓰면 좋을까요? 네, 협업 경험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학교 생활 하시면서 팀 과제라든지 활동을 같이 하는 소재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2 이상이라면 다 팀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너무 다수의 많은 인원들이 한 거를 굳이 쓰지는 않아도 되니까요. 네, 팀 활동 사례에 좀 다수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거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보시면 스타르 기법의 구성에 맞춰서 참조를 하시고요. 일과 과제 혹은 모임,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한 것들 중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있다면 직무와 좀 매칭이 되지 않더라도 여기서 더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데 직무 관련해서 좋은 성과가 났거나 수상을 했거나 대회에 나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그걸 빼놓지 않고 어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항목을 본다면 2번, 4번, 6번, 8번 이렇게 짝수 항목은 좀 자유롭게 쓰는 거라서 선택 항목이에요. 그래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분량을 제한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SK가 보려고 하는 게 몇 년째 그 4개 항목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테마로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그 인재상 매핑을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 좀 제안을 드린 것을 좀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자소서 8개 항목을 지금 쭉 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한숨 쉬면서 SK 하이닉스 자소서 쓰고 계실 우리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8개라서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생방송 제한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보고자 하는 자소서의 내용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가로안의 항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이 분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빠짐없이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체크하시고 메모하시면서 하시다 보면은 분량이 많아도 다 채울 수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거기에서 최대한 관련이 있는 매칭된 경험을 찾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용, 스타르 기법에 구조화해서 좀 상세히 잘 기술을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면접에서 자소서 기반으로 내용이 굉장히 깊게 심도 있게 꼬꼬무라고 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내가 대화를 참여하고 이끌 수 있는 소재로 찾으시길 바랍니다.